한 3년을 무리 없이 운영하는 거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, 또 여건의 어려움들 많이 잘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. 그래서 그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을 좀 더 어떻게 하면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을지 뭐 아이디어 차원에서 좀 제시를 좀 해주시기도 하셨고, 또 특히 좀 책임 교육 어떻게 좀 실현할 수 있을지 공동의 책임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강조해서 해주셨습니다. 음, 지금 그 채팅방에 여러 좀 질문들, 의견들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. 한번 우리 발제자분들께서는 한번 좀 미리 좀 참고하시면서 답변들을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다른 분들께서도 혹시 의견이나 또 질문 있으시면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럼 세 번째 발제 듣겠습니다. 전주 신흥고등학교 최재훈 선생님 모시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신흥고등학교 최지훈입니다. 전주 신흥고등학교 최지훈입니다. 저는 정미란 선생님 원고를 읽고, 제 생각이랑 너무 똑같다. 저는 발표 안 해도 되겠다. 이런 생각도 했어요. 아, 그래서 발표를 해야 되니, 저는 약간 시니컬하게 한번 뭐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똑같은 얘기인데요. 네, 어찌됐건. 이제 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고등학교에서 교육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봐요. 교육 과정은 여러 번 바뀌었는데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교육 과정 이래, 교육 과정이 뭐 저래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있었을까? 아니죠. 그거 아니고 이번에 입시가 이랬지. 뭐 수능이었어. 뭐 교과 전형이지. 뭐 요런 얘기 했던 거죠. 그리고 이제 요새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내신 성적 산출. 예. 그거죠.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고등학교 교육 과정이 뭐 있어. 이런 거였잖아요. 지금 2015 들어오면서 저희 학교 기준이나 또 저희 주변 학교들 저희 동네 학교들에서 약간 좀 당황하고 있는 게 국영수 단위수가 줄면서 국영수 선생님들 어디로 가셔야 돼? 그다음에 탐구 과목이 늘어나서 탐구 과목 실수가 막 늘었어. 와, 큰일 났어. 이제 뭐 요런 거 얘기하는 정도죠. 어, 참 안타까운 거예요. 이제 뭐 입시가 모든 걸 쥐고 있다 뭐 이런 맥락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게 있냐면 어, 이제 학교 교육 과정이나 평가를 위한 여러 정책들이 좀 등장했었잖아요.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정책의 의도는 참 좋았던 것 같은데 정책이 좀 친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학교가 그거를 실행하고 뭘 만들어가는 과정이 교육부나 교육청이나 친절하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시도교육청별로 좀 참 이런 표현 좀 죄송한데 또 노력이나 해석하는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거 좀 격차가 좀 생기는 거 아닌가 갈수록? 예, 그런 고민도 조금 많이 했고요. 더군다나 이제 수도권과 지역으로 올수록 이제 지방 거점 국립대들의 전형들이 거의 교과 전형과 수능 최저이기 때문에 뭐 지역으로 올수록 다양한 평가나 다양한 수업이나 다양한 교육 과정에 대해서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이제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. 뭐 지금 2015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많은 학교가 문이과 여전히 남아 있고 편제표에서는 아이들 선택할 수 있도록 하지만 뭐 선택권을 주지 않는 학교도 많고 방금 뭐 노병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도시로 가면 선택권 자체를 뭐 줄 수도 없는 거죠. 이런 상황에서 야 우리 대입만 생각해 그러면 어, 선택권을 안 주는 게 가장 유리한 것 같습니다. 지금 정시 확대되고 교과 전형되고 하면 선택권은 무슨 선택권이야 뭐 그냥 이대로 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. 2022 교육과정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건 이게 이전과 다르지 않은 교육과정 논의 형태가 아닌가. 좀 더 많은 참여와 많은 상황을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런 논의가 아직 잘 보이지 않습니다. 그다음에 고교학점제도 참 많은 연구학교와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오랜 기간 연구를 했는데 그런데 정말 고교학점제의 철학은 뭐지? 방향은 뭐야? 뭘 목표로 하는 거야? 요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.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구현이 되고 뭘 목표로 하는지를 명확히 잡기가 조금 어렵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해 봅니다. 음 저도 화면 공유 잠깐만 할게요. 뭐 이런 건데요. 전 고교학점제 철학이 뭔지 지금 공유된 거 보이시나요? 네. 요게 좀 궁금해요. 무슨 얘기냐면 일반계 고등학교 얘기를 하자 그러면 일반계 고등학교 아이들 대체적으로 좀 자존감이 낮아요. 자존감이 좀 낮은 편이고 그다음에 자기 주도성도 조금 높지 않습니다.
네, 그러다 보니까 어떤 관계나 사회를 보는 눈도 자신감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. 고교학점제는 우리 사회의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이 아이들의 삶을 이렇게 좀 고민한다 이런 맥락으로 제가 인제 뭐 교육부 발표 자료에서 좀 본 것 같은데 '과연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현이 되지?' 이런 고민이 좀 되는 거예요. 좀 아이러니한 얘기지만 저희가 그 수행 평가를 절대 평가로 해서 이렇게 쭉 진행을 하더라도 초중학교에 있었던 학력 격차 때문에 이게 뒤집어지지가 않아요, 아이들의 어떤 그 상황들이. 우리가 특별하게 어떤 보완책을 쓰지 않는다면. 그래서 인제 그런 제안을 좀 저는 좀 하는데요. 평가에 대해서 쪼끔 더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.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의 다양성을 이해하자. 그리고 배움에 대한 자신감을 유지시키거나 좀 회복시켜 줬으면 좋겠다. 요런 걸 좀 제안합니다. 그러니까 고교학점제 추진 배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재상을 충족시키고 이제 '고교학점제가 안착해야 된다.'라고 한다 그러면 '어떤 평가가 우리에게 좀 중요하나.'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지금처럼 뭐 지필평가, 수행평가 이런 이분법적인 평가 말고 '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?' 이제 그런 고민을 하는 거죠. 2015에서 6가지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평가를 구성하자 그랬는데 그거에 대한 연습과 노력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? 예, 그런 고민이 좀 드는 겁니다. 되게 연구학교 뭐 이런 거 보면요. 뭐 "어느 지역은 잘 된다. 뭐 우리는 괜찮다. 뭐 이런 학교는 잘 된다." 이렇게 접근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거 역시 불친절한 정책이 되는 거예요. 일반 학교는 이거 접근하기 좀 쉽지가 않은 거죠.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평가는 교사의 전문성도 키워주고 아이들과의 어떤 좋은 관계도 만들어 줄 수 있는 건데 이 고민이 왜 제가 이런 고민을 말씀드리냐면 고교학점제에서도 평가가 좀 이상해요. 그러니까 대학 간의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겠고 상대 평가는 있어야겠고 또 절대 평가도 있어야 되는데 '그거 어떻게 하지?' 이런 고민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공통 과목하고 그다음에 그 뒤에 어떤 선택 과목으로 준다고 한다면 이거 쪼끔 맥락이 좀 이상한 거 아닌가. 네. 뭐 이걸 그냥 저희가 느끼기엔 그래요. 여전히 그냥 내신 상대평가 체제 그대로 가는 거고 고교학점제도. 그렇다 그러면 뭐 1 학년 때는 죽어나는 거고 2-3 학년 때는 '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?' 뭐 이런 고민이 들고 대학 입장에서는 '이거 가지고 충분히 조합 가능해.'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.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들의 삶을 위한 또는 국가가 생각하는 미래의 인재를 위한 어떤 교과목 개설이나 또는 또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제대로 될 수 있을까? 뭐 그런 고민이 좀 드는 겁니다. 뭐 하나의 예인데요. 이번에 저희 학교가 그 교육과정 편제하면서 수원, 수투 1 학기, 2 학기 놓고 수학이나 그러니까 영어나 수학을 그렇게 해서 3 단계로 그 한번 짜 봤습니다, 진로 선택 과목을. 짜 가지고 이제 표현이 좀 그래요. 어찌 됐건 최하위권, 중위권, 상위권을 위해서 진로 과목을 해서 그 일반 선택 과목을 좀 보완하도록 이렇게 짰단 말이에요. 그런데 예를 들면 기본 수학이나 기본 영어 지원자가 엄청 많습니다. 근데 그 아이들 수업 시간의 만족도가 또 나쁘지 않아요. 그러니까 이런 맥락으로 아이들을 접근해서 책임 교육이다. 모든 아이들에게 다 접근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고등학교에서 그냥 그러니까 쉽게 하는 말로 1 등급에서 9 등급까지 동일하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어떤 고교학점제가 어떻게 좀 만들어지는 건가. 그런 고민이 쪼끔 됐습니다. 뭐 계속 앞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고교학점제도 지금도 뭐 이전과 다름없이 지역적 특징이나 상황이 크게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. 뭐 희소 분야도 말씀하셨지만 뭐 농어촌 지역이나 광역 단위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좀 고민되고요. 또 대학 입시가 우리는 전국적으로 같이 가다 보니까 이게 '지역적인 차이가 더 벌어지지 않을까.' 하는 염려도 쪼끔 됩니다. 뭐 지역에서 알아서 하면 되죠. 뭐 연구학교 결과를 보니 가능합니다. 뭐 이렇게도 말씀하신다 그러면 역시 이것도 약간 불친절한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. 그 교육부 자료에 보면 고교학점제 추진 계획 그 연구학교의 행정학급 대비 실행학급이 1.14배 증가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뭐 이걸로 뭐 어떤 정책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얼마만큼 아이들에게 친절하게 접근했는지 모르겠어요. 제 주변에서 학점제 연구학교는 아니지만 2015 교육과정 가지고 아이들에게 조금 더 친절하게 가려고 했더니 1.4 이상이 나오는 학교들이 좀 많습니다.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교원 수급 정책이나 이런 것도 많이 다시 좀 고민하고 접근하면 좀 좋겠다. 요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저희는 중소도시니까
중소도시 안에서 뭐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만 순회 파견도 파견은 괜찮죠. 순회 선생님들이 계셔도 정말 시간표 짜기가 어려워요. 그러니까 행정학급 대비 수업 시장 학급이 1.4라는 얘기는 10개 학급 수업할 때 14개 학급이 돌아가는 건데 저희가 선택 과목군을 여러 개를 놓다 보니까 시간표 자체가 잘 짜지지 않아요. 그런데 거기서 순회 선생님으로 이걸 맞춘다라는 건 와, 정말 이거 어렵다. 그러니까 아까 노병태 선생님의 말씀에 좀 덧붙여서 어떤 교사의 어떤 지원,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192학점이 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합니다. 한 180학점 정도, 사실은 저는 이제 170학점도 좀 이렇게 뭐 저뿐만이 아니죠.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92학점도 뭐 상당히 반가운 일이긴 해요. 창체 주려고 하다 보니 뭐 실질적으로 많이 교과가 줄은 건 아니죠. 여기에서 어떤 여백이 있을 것이며 아이들에게 어떤 책임 교육이 가능할 건가. 그다음에 뭐 기초학력 얘기하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아이들이 사회를 나가서 어떤 살 수 있는 제대로 어떤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교육의 어떤 삶의 어떤 여건들을 만들어 줄 때에 이수 미이수가 굉장히 좀 불편한 제도이긴 하지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서 아이들에게 좀 좋은 걸 해줄 수 있겠나 이런 고민이 좀 듭니다. 공강 시간 때문에 어렵다. 학교 입장은 당연히 그래요. 그다음에 뭐 교육부 자료에 보면 미국이나 핀란드나 몇 개 나라의 고등학교 이수 시간이 얼마인데 우리나라 그게 적으면 안 되니? 이런 말씀하시는데 모든 교육 여건이 그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같지는 않잖아요. 그냥 시간만 가지고 단순히 비교하는 게 모르겠습니다. 여러 가지 비교를 하셨겠지만 예.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더 그런 거를 더 고민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또 법률적 체계까지도 만들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 해 봐요. 어찌 됐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뭐 시대인 거고 뭐 우리나라의 어떤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반길 수 있을 만한 정책이기도 하고 많은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. 그래서 한 번에 뭐 잘 될 수 있지 않다라는 것도 뭐 저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여러 군데에서 인제 요청이나 뭐 얘기가 막 들어오겠죠. 그래서 현실적인 부분을 많이 인제 고려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. 그렇지만 지금 어떤 큰 그림을 그렸다 그러면 여러 가지 좀 세밀한 부분에서 쪼끔 더 많이 고민하셔서 어떤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호응하면서 또 학교 현장에서도 이 정책들이 좀 잘 실현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친절한 어떤 형태로 진행되면 좋겠다. 그런 바람을 조금 해 봅니다. 고맙습니다.